네,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오후 8시 29분입니다. 자, 영상의 시간을 좀 포함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떠한 근거 없는 영상을 보면서 많이 이제 휘둘리실까봐 저는 영상을 항상 시간을 표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 기초적인 부분과 향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그리고 어떠한 사실들이 계속 나와 있는가.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아마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아마 최근에 그 사채 물량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마어마무시한 이 사채 물량들이 도래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2차 전지 오르면 2차 전지가 다 같이 오를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뭐 에코프로든 같이 움직이고 있나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건데요. 그죠? 자, 봅시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움직이고 있나요?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 기본에 충실하되 5월에 있을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을 향해서 우리는 패시브 자금의 룰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종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저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제가 이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15년 동안은 그래도 나름 스타 펀드맨을 받았고 1,000억을 운영했었어요. 이런 기계적인 룰, 패시브 자금의 룰, 그리고 몇 퍼센트와 거래량 기준이 해당되게 되면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기계적인 매수와 기계적인 매도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제가 3년 전에 은퇴했거든요. 예. 저 이후에 이 공인으로서는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패시브 자금의 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뭐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버튼. 자, 구독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 주식타짜 안교수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뭐죠? 2차 전지 핵심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요 전해 얘기죠. 그러면 엔캠이 전해 얘기죠. 자, 그러면 음극재 분리막은 지금 시장에서 원하고 있나요? 원하고 있지 않아요. 양극재는요 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를 선호하면서 사실 이 종목이 오르기 전까지 에코프로 머티 세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하나였죠. 전액은 뭡니까? 사람의 피를 잘 돌게 하는 역할을 가진 맞아요. 핵심 소재다. 그러면 전액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양극과 음극으로 가죠. 그죠? 실제로 리튬이온만이 오갑니다. 이걸 잘 오가게 하는 거는 바로 전액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왜 중요성을 강조할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없죠. 그러다 보니 충전과 방전을 원활히 해주고 그리고 양극재의 함량을 끌어올리면서 맞아요. 이 두 가지가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엔캠과 에코프로 머티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짝 들여볼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를 보게 되면 자 봐요. 어떻죠? 얘가 빠지기 시작하는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여기 포함되냐 마냐 요 부분의 훼손이 예로 넘어오고 있죠. 뭡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훼손된 게 있나요? 없죠. 결국은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배터리 효율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일치되고 있지만 결국은 얘에서 얘 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이게 바로 논리적인 근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자, 엔캠은 왜 빠졌나요? 왜 빠졌나요? 자,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급격한 몸집을 부풀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기계적으로 사고 기계적으로 파는 거죠. 몇 천조를 운영하는 머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원할까요? 점상에 사는 걸 원할까요? 원치 않죠. 거래량도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게 바로 얘에 대한 부분은 거래량을 예, 맞아요. 사채 물량들이 동원해서 예, 자연스럽게 해소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에코프로 머티는 어떻습니까? 왜 이 부분에서 불발 사건이 나올 뻔했죠? 거래량 부족. 에코프로가 최대 주주죠. 70% 넘게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부족한데 에코프로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MSCI 편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사채 물량들의 근거가 과연 이 동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할 수준이었냐?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사채 물량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있어요. 뭘까요?
항상 공매도꾼들은 이때를 이용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최근 시장을 접근해 봤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요런 부분들을 느끼신 적 없어요? 사채 물량이 도래합니다. 사채 물량이 도래합니다. 그죠? 근데 이때 나왔을 때 어땠어? 올라버리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단기 악재 소화. 자, 그 뜻은 무엇이냐? 우리 주식시장의 첫 번째 용어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한다 하면 뭐죠? 단기 고점을 신호를 알린다.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 단기 저점으로 판단한다. 자, 이 부분에서 한번 증명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연스러운 조정을 틈타서 지금 여기에서 손실 구간에 보유하신 분들도 맞아요. 요런 부분들을 찾아 먹기만 하면 돼요. 30% 정도의 현금을 좀 가지고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5월에 있을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을 향하면서 나오는 전환되는 물량 이런 부분들을 소화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아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채 물량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2021년도에 상장한 기업 아닙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은 돈이 없죠.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팩트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하나죠. 우리는 어떠한 사실들을 알아야 되죠? 맞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이슈들, 그죠? 뭐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된 게 없죠. 아직. 그래서 뭐예요? 전액의 1등 생산국은 맞아요. 중국이죠.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처럼 전구체의 1등 생산국은 어디죠? 중국이죠. 둘 다 중국이라는 거예요. 해소된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중간중간 나오는 이 전환 이슈, CB, 컨버터블 본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날 손절매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자, 앞으로의 전략은 기계적으로 움직일 텐데 그러면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되냐?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지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 부분에서는 제가 접근해라, 피해라, 그리고 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팔고 가자. 그리고 나서 여기 접근해라, 여기 접근해라 하는 영상이에요. 간단히 보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최종적으로 패시브 자금의 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정강 씨는 삼성 SDI의 수석연구원 출신이죠. 이 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성 SDI에서 수석연구원 출신이었던 오정강 씨가 퇴사를 하죠. 왜요? 전해액사업부 매각한다고 해요.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한 번도 수주를 준 적이 없어요. 관계가 좋을까요? 나쁘죠. 전고체,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 이 부분이 얘 동사에도 맞아요. 앞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영원히 끊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이 노이즈에 포함된 거고요. 지금 주가는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박스권에서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저점에 접근할 수 있고 시장 대외적인 환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 영상을 보고 최종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종목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 이 부분을 좀 중요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가격에 대한 법칙이 존재한다는 건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떼는지 마는지에 대한 부분. 자, 오늘 결론적으로 33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나고, 그리고 내일 36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향하는 건 어딜까요? 5월이겠죠. 5월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사실 제가 이제 세력주 포착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자, 어떻습니까? 이 부분 33만 원을 정확히 지켜내고 36만 원을 넘지 않았죠. 이게 어떠한 흐름을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패시브 자금의 룰. 이거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손실 중에 있는 분들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이런 부분도 당신이 맞춰낼 수 있었던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 개인 채널인데요. 쥐타짜 안 교수 만든 지 한 열흘밖에 안 되는데 벌써 구독자가 1,300명이 됐네요. 오셔서 알짜 종목단 하나 올려드리고 엔캠도 한 번씩 올려드리는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초긴급 영상. 자, 이때죠. 충격적인 속보 발생. 그쵸? 상환 우선주 시간의 하락. 앱클론과 비교해 봅시다. 5월까지는 기계적으로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자,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쥐타자 안겼습니다. 자, 지금 새벽. 자, 개인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1800K 이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기분 좋네요. 자, 이 부분 잠깐 볼 텐데 상환 우선주 이야기를 꺼내는데 4시 49분입니다. 3월 11일이죠.
오늘 새벽이라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영상을 좀 간단히라도 좀 추가적으로 계속 찍어달라고 해서 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뭐 오늘도 간단히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 그리고 고봉을 찍었던 이유, 지금 주가 하락을 이끄는 이유, 자, 요번 팩트로 좀 말씀드릴 거예요. 패스하고요. 상하우선주 이야기 꺼내는 거 봅시다. 자, 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58,000주, 세주 68,000주, 52만 9천주. 자, 결국은 얘네들이 지금 상장을 언제 하냐? 3월 13일 날 한다고 하죠. 자, 우리 이거 일단 좀 중요한 부분 볼게요. 이게 개인 채널인데, 자, 이렇게 2% 정도, 그죠? 자, 거래량을 좀 살짝 보면 그렇게 많지 않죠. 던질 거였으면 다 던졌죠. 자, 월요일 날 전략은 일단 하락에 시작해서 반등의 무게를 좀 더 봅시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하락에 출발해서 반등의 무게. 이날 급등 나온 날이에요. 자, 근데 앱클론 이야기를 합니다. 앱클론. 왜? 얘도 상환 우선주 이야기를 꺼집어냈으니까. 왜? 여러분들 항상 근거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 부분. 이게 나올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급락이 나올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과거에 정확히 말하면요. 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잘 봐요. 시총의 규모가 다른데요. 이게 시장에 항상 이 공매도 여기 나와 있죠? 얘네 전환 청구합니다. 우선주, 전환 우선주. 얘네들 똑같이 나오는데 앱클론과 비교해 드리면서 뭔 멍멍이 소리 하고 있냐?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서 얘에 대한 몸집에 대한 체중을 줄이면서 자연스러운 조정을 겪고 있다. 우린 타점 한 번만 이벤트에 하는데 이날은 하락에 시작해서 상승의 무게를 둡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클론의 전환 선주. 얘는 미리 선반영이 됐고 2, 3천억짜리고 5조짜리다. 왜 얘를 비교하냐? 얘는 이미 이렇게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그림이 나올까라고 해서 제가 전자공시상 다 뜯어보면서 자 뭐야 얘하고 얘하고 같을까요? 절대 다릅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요 부분도 여러분들 다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날이죠. 이날. 자, 이날 영상을 찍는데요. 사실 이날은 반등을 줍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소폭 0.1% 마이너스에 끝났어요. 근데 오늘 올랐죠. 자, 봅시다. 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새벽 5시 52분입니다. 자, 오늘 3월 19일 날짜에 찍었죠. 일단은 뭐 시간 날 때 라이브를 통해서 참고로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할 건데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예, 이쪽 라이브를 할 거니까요.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뭐 지식 나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참여를 원하신 분들은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자 볼게요. 종목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인데 간단히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오릅니다라고 합니다. 자, 개인 채널이에요. 개인 채널이고 자,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무조건 오늘 오릅니다라고 합니다. 자, 요 부분이에요. 1분 13초네요. 근데 오늘은 오를 거예요. 오늘은 오를 겁니다. 자, 의미 있는 부분들 좀 말씀드릴 텐데, 자, 오른다고 하죠. 근데 자, 뒷부분 좀 더 볼까요? 자, 받고 있는데요. 삼성 SD만 안 주는 거예요. 최근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근데 오늘은 오를 거예요. 오늘 오를 겁니다. 자,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해 드리죠. 결국은 뭐냐면, 자, 와요. 요 부분에 33만 원, 36만 원, 그죠? 여기 상환 우선주. 그리고 요 부분에서 오를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날 오르지 않았어요, 이날. 그래서 0.6% 빠졌잖아요. 해서 막 댓글 엄청 달렸는데 결국은 오늘 올랐죠. 7.8%. 결국은 이 타이밍이라는 거를 최저점에 대한 부분 하루 이틀 근거에 대해서 0.1%, 0.3% 그거를 우리는 의식하면 안 돼요. 왜? 오전과 오후 날에서 패시브 자금. 이게 항상 들어오는 거에 거래량이 실리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부분들 다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내일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상적인 체중을 줄이는 과정에 5월까지 손 놓고 있기보다 이런 부분 타점을 알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지 마라.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해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이 순서에 대한 부분, 어떤 것 때문에 주가의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가? 피해갈 건 피해가고 즐길 건 즐기고 5월에 있을 이벤트를 준비하는 자세. 이게 바로 스탁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런 활동,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대요. 사회 부조리 현상을 저 혼자 어떻게 뭐 이렇게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이런 뭐랄까요? 활동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유튜버들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피해를 입는 여러분들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런 거예요. 라이브에서는 어떤 공부를 좀 다루고 있는가? 사실 시장을 큰 판을 보는 전략, 그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한번 보실래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